안녕하세요, 훈입니다. 오늘은 방송 종목을 많이 보지는 않고 좀 시장 얘기를 좀 한번 잠깐 드리고 중요한 얘기를 드리고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2021년 요거 이제 자료 보시면 수정한 날짜가 2021년 1월 23일이죠. 작년 1월인데 요때 이제 그 2021년을 주도할 섹터가 뭘까 해서 한번 정리해봤던 거고, 분명히 여기서 간 것도 있고 안 간 것도 있어요. 이제 코로나가 이제 더 안 좋아지고 장기화되면서 좀 못 가서 타격 입은 것도 있고, 예를 들어 2차전지 같은 것들은 큰 시세가 나왔고, 반도체는 가지 못했죠. 지금 좀 움직이는 편이고, 전기차 가지 못했고, 요때도 인프라 투자 때문에 5G 아예 움직이지 못했고 그랬고요. 보시면 이제 게임이 의외로 또 마지막에 월 말쯤에 연말에 하반기에 강하게 움직여줬고, 철강주들은 연초에 엄청난 시세가 나왔죠. 조선주들도 시세가 나왔다가 다 반납했고, 이렇게 흐름이 있어서 이렇게 좀 예측을 해보고, 분명히 이게 계속 바뀌어야 되고 계속 대응을 해야 됩니다만, 요걸 얘기 드리려고 그래요. 2022년에 주도할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라고 이제 좀 저도 이제 좀 공부를 하면서 좀 한번 공유를 드리고 같이 소통해 보는 게 어떨까라고 해서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그 반도체는 슈퍼사이클이 밀렸다라고 얘기를 계속 드렸죠, 작년부터. 그래서 안 가는 게 아니라 반도체는 평생 먹거리고 평생 투자해야 된다. 하지만 좀 늦어진 거다.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좀 이렇게 하면서 늦어진 거다 해서 슈퍼사이클은 끝난 것이 아니라 미뤄졌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자, 2차 전지에 대해서 얘기 드리면, 2차 전지는 그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봤던 거대로 다 그 재료주들은 날라갔죠. 에코프로비엠, LNF들이 전부 신고가 경신하면서 고점을 찍었고, 지금은 살짝 조정 국면에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주도되고 날아갈 것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건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큰 틀에서 일단 얘기를 좀 새겨 들어보시는 게 어떨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고 그동안 가지 못했던 대형주죠. 그러니까 그 2차 전지를 완성하는 대형주들입니다. 그러니까 삼성 SDI가 지금도 60만원 초반대에서 머무르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한다고 이제 물적 분할을 하면서 투자 심리가 죽었고, SK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면서 잠깐 고가 대비 부담을 느끼고 할 수는 있지만, 올해는 좀 얘네들이 실적 영업이익이 늘어나면서 그동안 가지 못했던 것들을 좀 분출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대형주 위주입니다. 이번에 재료주가 아니라 올해는 좀 이렇게 3대장들이 코스피 위주로 좀 올라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들고요. 분명 바뀔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좀 종목에서 공유드릴 수 있던 것들이 장비주입니다. 제가 저번 달부터 계속 장비주 얘기를 드렸어요. 2차전지 재료주들은 SKC, 첨보 다 마지막에 한 번씩 시세를 안겨드렸죠. 적어도 15%에서 30% 정도 시세를 안겨드렸고,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그리고 따로 종목 얘기 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얘기 드렸던 게 장비주. 장비주는 괜찮을 수 있다 얘기 드렸고, 왜냐하면 그 많은 수주를 해놓은 것들을 증설하고 하려면 장비주가 들어가야 되고, 장비주에 대해서는 아직 시세가 부각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장비주 얘기를 계속 드렸죠. 오늘도 좀 장비주 볼 거고, 장비주 한번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메타버스는 쉽게 꺼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분명 시세는 엄청나게 나왔고, 분명 또 이것도 몇 가지 보면서 얘기 드릴 건데, 메타버스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보여주고요.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NFT도 위메이드를 중심으로 한 NFT 관련주들도, 메타버스 NFT 관련주들도 지금 되게 고점대에서 조금 조정을 받은 것 같긴 하지만 되게 많은 변동성을 보이면서 되게 혼조세에 있죠. 하지만 분명 우리가 공략해야 되는 sek터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고, 자동차는 며칠 전에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뭐 분명 바뀔 수 있고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한 번씩 보면서 얘기 드리겠지만, 오히려 자동차주는 대표주보다 또 말 그대로 좀 이렇게 밑에 그 소형주들을 보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현대, 기아 이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그 밑에 종목들, 자동차 그 소형주들을 공략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 명신산업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성화이텍 뭐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 것들, 그러니까 소형주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드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5G가 최근에 바닥권에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시세 분출이 되거나 주도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저가에서 좀 방향을 틀고 있는 시도를 하고 있고, 오히려 정말 그 매출이 견인되고 영업이익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게 올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이기 때문에 5G 섹터, 5G 장비주죠. 장비주도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겠다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올해 증시가 좋을 수 있는 재료 중에 하나가 정치죠. 대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도 움직일 것인데, 정치 테마주는 제가 잘 다루지는 않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조선업도 이제 철강 가격이 급등하면서 정말 많은 수주를 해놨죠. 많은 배 수주를 해놓고 몇 년 동안의 배를 끊임없이 만들어야 되는데, 영업이익이 개선되지 못했던 게 후판 가격이 오르면서 철강 가격이 급등하니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지고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철강 가격도 좀 안정화되고 올해 좀 되고, 그 다음에 조선업의 그 조선 섹터의 영업이익이 좀 개선되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지 않나라고 해서 좀 그 외적으로 좀 보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 그대로 정치적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건설주나 경기 민감주들 같은 것들이 많이 못 움직인 것도 맞아요. 코로나 때문에 좀 더 장기화되고 건설주들도 완전 맛이 갔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지 못했던 것도 이제 말 그대로 정책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요. 재개발이든 뭐든 진행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될 때 나올 수 있는 것들이 폐기물. 그래서 예전에 폐기물도 한번 공유 드린 적이 있어요. 폐기물은 장기적으로 좋다. 그래서 폐기물은 뭐를 만들든 폐기물은 자꾸 쌓이게 될 것이고, 폐기물 업체들의 영업이익은 아주 급속도로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좀 바닥권에서 흐름대 시기대에 맞춰서 공략해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금융주는 아직 금융주가 되게 주도가 되고 할 것 같지는 않지만 인플레이션 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섹터긴 하기 때문에 크지 않더라도 또 때에 따라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좀 주가가 못 가고 할 때 또 어느 정도 잠깐 부각받을 수 있지 않나 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져온 거니까, 분명 요건 변경되고 계속 한 번씩 얘기를 나눌 거고, 한번 또 그 시간이 된다면 주말에 이렇게 섹터별로 관심 있는 섹터별로 종목을 다시 한번 좀 특집편으로 공략해 보려고 합니다. 그건 준비 좀 해 볼게요. 그렇게 해서 일단 좀 이제 작성을 해 봤고요. 일단 오늘 시장을 보면서 얘기 드릴 건데, 오늘 시장은 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안 좋게, 체감적으로 되게 안 좋지 않았나 라고 느껴지시는데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좀 굳이 얘기를 드리면, 오늘 상승했던 종목 섹터군은 정말 우리가 좀 보고 있지 않았던 종목 섹터들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재미없을 수 있었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예를 들어 시멘트주가 올랐고, 말 그대로 이제 못 갔던 정책주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정책주가 시멘트 가격이 오르고 그 가격 인상으로 인한 그 영업이 개선 해가지고 시멘트주들의 강한 시세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2차전지 장비주가 드디어 움직입니다. 오늘 좀 많이 움직였고, 그런 것들을 놓치면 안 되겠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 뭐 반도체도 거의 뭐 다른 종목 섹터는 그랬고, 그 다음에 2차전지는 조정이 어제 시작됐다 얘기 드렸고, 조정 국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소재주들은 그렇게 일단 흐름이 그랬고, 그 다음에 NFT 관련해서도 좀 급락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그 어제 국채금리가 많이 오른 거에 대한 좀 여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 민감주가 움직였습니다. 조선업도 좀 움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가 움직였다라고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좀 재미없을 수 있었다. 그래서 경기 민감주가 인플레이션인 경기 민감주라는 그 카테고리가 있긴 하지만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반도체가 주가 될 수 있는 시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과 또 순환해서 갈 수도 있고, 같이 한번 챙겨 보셔야 되는 것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경기 민감주가 또 세게 대세 상승으로 주도로 가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보이고 또 의견은 계속 바뀔 수 있지만 그런 관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런 게 나오면서 그 성장주들의 조정이 많이 나온 겁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재미없었던 하루였을 것이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는 얘기 드렸죠. 그렇게 인플레이션 얘기해서 한 번 더 빼고 가면 저가 매수 포지션을 보자 라고 어제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방향이 오히려 조금 하방 쪽에 냄새가 난다 그러면 저가 포지션으로 다시 바꿔야겠죠. 바꿔서 보시면 됩니다. 코스닥 보시면 코스닥도 사실은 5일선을 깨고 내려가면서 여기 1011포인트 때까지 다시 한번 또 지지 테스트를 하는가라고 해서 한번 좀 더 지켜봐야겠다라고 해서 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추가 매수는 하지 않고 신규 한 종목 소량만 정말 담은 정도가 단데 이제 5일선 근접하게 꼬리를 달면서 끝내줬어요. 그래서 또 반등의 여지를 남겨두고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해서 좀 더 지켜봐야겠고요. 지켜봐야 되고 코스피 200도 보시면 그냥 말 그대로 미니 박스권 안에 말씀드렸던 안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구름대를 타고 좀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일단 증시의 방향이 조금 하방이 간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저가 포지션을 꼭 취해 보시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속적으로 좀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얘기 나오면서 좀 밀리면 좀 못 갔던 경기 민감주도 잠깐 움직여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종목을 좀 이제 갖고 온 걸 좀 보면서 얘기 드릴 건데 일단 그 반도체 관련이고요. 반도체 관련이고 제가 반도체는 오히려 대형주들이 잘 가고 있죠.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큰 시세를 나면서 하이닉스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여주고 있고 삼성전자도 추세가 21선도 잘 지켜주고 있으면서 좀 그 조정을 해주고 있죠. 충분히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말씀드린 대로 78,000원 정도 부근 여기를 지켜주고 있고요. 지켜주고 있고 그래서 나쁘지 않은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반도체 삼성전자가 좀 움직여줘야 다른 반도체주들도 움직일 거니까 좀 삼성전자에 힘을 내줬으면 좋겠고 조금 밀리다고 하더라도 얘기 드렸죠. 밀린다고 해서 보시면 자 이제 좀 이렇게 시장이 좀 밑단으로 간다면 76,000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밀릴 수는 있다. 하지만 저가 포지션을 보면 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우실 거 없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원익 IPS를 얘기 드리기로 했는데 못 드렸더라고요. 원익 IPS를 구독자분 그 댓글이 한 번씩 보다 보면 원익 IPS가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종목 같아요. 이게 이제 좀 이렇게 그 파운드의 대장 이런 격이어서 그런가 이렇게 좀 생각도 들고 근데 사실 삼성전자와 밀접하고 제가 얘기 드렸죠. 테마나 재료가 있는 것들이 더 좋지 않나 라고 얘기 드려서 원익 IPS 분명히 훌륭하고 좋은 종목입니다만 좀 되게 재미없는 구간을 똑같이 겪고 있죠. 겪고 있기 때문에 44,000원 돌파해보가 되게 중요합니다. 44,000원이 돌파되면 삼성전자가 지금 금액대를 넘고 8만원대를 넘어가면 44,000원이 돌파될 것인데 얘는 좀 이제 조금 염려되는 게 아직 역배열 중이고 장기 침체선이 여기 있죠. 그래서 또 말 그대로 삼성전자 가도 따라가지 못할 수 있어요. 가더라도 47,000원 정도 부근에서 다시 한번 추세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추세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 이제 장기 저항선을 한 번에 뚫기도 쉽지 않은데 아직 제대로 좀 이렇게 그 돌파 시도도 못 하고 있어요. 못 하고 있고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120선 저항을 받고 있다가 최근에 좀 이제 좀 이평선을 좀 밀집하면서 응집하고 있긴 한데 이 장기 침체선을 뚫어줘야 좀 마음 편한 보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그 매수하기에 되게 좋은 반도체 종목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 좀 저항대가 되게 두껍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 다른 종목을 더 좀 선호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보시면 그 개인 보유량이 많이 줄어들긴 해야 되는데 거의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개인 투자분들한테 인기가 많다라는 건 주가가 가기엔 되게 좀 제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말 그래도 우리 구독자분들도 많이 좀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물량을 많이 주고 있는 것들은 주가가 쉽게 탄력적으로 가기 쉽지 않으니까 그런 그 측면이 있는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기관 수급이 들어와서 시세를 주고 있지만 외국인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은 금액적으로는 이 41,000원 구간대만 지켜주고 하면 괜찮습니다. 괜찮고 지금 뭐 여기 박스 안에서 똑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단기적으로 보면 매수하는 신규 매수 금액대는 여기가 더 4만원 밑에가 더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혹여나 이번에 성장주들이 좀 못 가고 더 밀려가지고 4만원이 깨지면 매수 관점에서 더 매수하기엔 더 좋은 금액대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밑단까지도 열어놓고 싶어요. 매수하는 금액은 4만원이 깨질 때 좀
담아볼 수 있는 구간이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여기 이제 장기 침체선이 있기 때문에 불면 맞고 저항을 맞고 떨어지면 좀 과하게 낙폭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 개미 털기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포지션을 잘 공략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NS이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최근에 분명히 얘기 드렸죠. 여기에서 비중 좀 줄였다 얘기 드렸어요. 여기가 37,000원 저항이기 때문에 안 좋아서가 아니라 비중을 줄였습니다 라고 얘기 드렸어요. 드렸고 단기적으로 좀 바로 또 저항 맞고 밀리고 있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다시 매도했던 물량을 다시 한번 재설정한다 그러면 사실은 여기 정말 공포가 온다 그러면 33,000원 공포가 와야겠죠. 시장이 공포가 하고 뭔가 좀 급락이 나온다면 여기까지 열어놓고, 그렇지 않고 한다 그러면 오히려 여기 한 35,000원 정도, 34,500원 정도 여기 금액까지도 열어놓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때 금액대 잘 보시면서 똑같이 공략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관심 있으신 분에 한해서 그래서 그렇게 공유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LG이노텍이고, LG이노텍이 정말 코스피의 대장격이죠. 코스피 종목 중에 아마 제일 잘 간 놈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코스피의 대장으로 보이는데 지금 고점에서 고점대에서 오늘 좀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장대 음봉 나왔고 신규로 예전에 사실 이거 공략 이미 여러 번 드렸거든요. 드려서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지 모르는데 이때 공략을 드렸습니다. 28만원 구간대 공략을 드렸고, 다시 한번 이제 조정 구간에 좀 들어서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오히려 여기 금액대까지 한 31만원 30만원 초반대 금액까지 열어놓으면서 대응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좀 이렇게 낙폭을 보면서 좀 대응해 보시자. 그래서 만약에 강하게 또 간다면 33만원 여기 부근 21선과 여기 캔들 여기 종가상을 지켜주면서 또 한번 여기서 횡보성이나 아니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조금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열어놓고 보시자. 그리고 또 말 그대로 코스피가 회복돼야 되고 재료가 있어야 되고, 확실하게 또 부담스러운 부분은 파동이 얘기 드렸죠. 한 파동으로 봤을 때 2파가 나온 거죠. 2파가 나오면 사실은 기본적으로 2파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끝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3파까지 다 나와가지고 LA 파동을 다 채우는 종목이 많지 않거든요. 정말 센 종목들만 가능한데 여기 또 지지받고 반등 나오는 부분이나 추세에 따라서 2파로 끝나서 이게 조정의 시작이고 좀 깊은 조정이 갈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빠르게 여기 금액대를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갈지 맞춤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가지고 계신 분의 영역이긴 합니다. 하지만 조정이 시작됐다는 국면에서 조정 측면에서 그래도 LG이노텍 관심 있으신 분은 맞춤 대응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갖고 온 거니까, 한번 또 관심 있으시면 또 한 번씩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 드렸던 대로 2차 전지는 좀 대장주를 봐야 돼. 그러니까 기존의 대장주들을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드린 대로 얘네들은 전혀 시세가 가지 못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여기 쌍봉을 이제 여기죠. 한번 이제 예전에 고가 갱신하고 장기적으로 좀 많이 눌렸다가 최근에 올해 작년이죠. 작년에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시세가 나왔지만 여기 고점대에서 저항을 맞고 다시 한번 무너진 거죠. 무너졌고. 근데 이제 잘 보시면 요런 것들도 삼성 SDI 같은 것들도 말 그대로 2차 전지를 지속적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계속해서 개선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만약에 이제 코스피 대형주 2차 전지가 시세가 나온다면 이 친구는 80만원 위에서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80만원 100만원은 가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맞고, 언젠가 가야 되는 금액대긴 합니다. 그 시기를 잡지 못하는 것 뿐이지만 가야 되는 금액대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시장에 좀 이렇게 시장에서 좀 소외되고 지지부진한 것들,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좀 그런 것들 여파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고 나면 그때 비로소 움직일 수도 있고 그렇게 움직여줄 수 있지만, 지금 당장 금액대가 되게 저가대에서 형성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가 공략으로도 충분히 SDI도 지속적 관심 가져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관심 있게 SDI도 지속적 모니터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시면 외국인 물량이 꽤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물량이 최근에도 오히려 요때 저가 때도 오히려 늘어나는 모습들. 그래서 2차전지 그 재료주들보단 요런 대형주들이 코스피 200과 함께 같이 좀 움직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SDI도 잘 보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이제 2차전지 장비주죠. 제가 얘기 드렸죠. 2차전지주보단 2차전지 장비주를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얘기를 드렸고, 여기 금액대에서 저가 포지션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4만원 여기 구간에서 지금 반등을 해준 거죠. 말씀드렸던 구간에서 반등을 해줬고, 가지신 분이면 13% 정도 수익 구간에 있는 거죠. 이때 방송을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적으로 열었던 게 37,000원대 부근이었는데, 일단 여기 4만원 초반대에서 반등이 나와줬고 지금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매수 영역대는 아니죠. 이게 말 그대로 요럴 때 재미없는 구간에 사셔야 되는데, 지금 사시려면 말 그대로 비중을 줄여서 사는 수밖에 없고, 추가 하락까지도 대비하는 평락가가 돼야 되는 것이고, 오히려 반대로 여기 금액대에서 지금은 PNT 같은 경우가 여기까지 열려 있긴 하지만 좀 중간에 떠 있다는 거 항상 명심하시고, 추격 매수는 항상 조심해야 되고, 눌림목에 항상 매수를 해보셔야 되고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PNT 한번 또 관심 있게 보시면 또 괜찮을 것 같고요. 원익 PN이고, 얘는 이제 2차전지 그 충전소죠. 충전소를 도맡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얘도 2차전지 장비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보시면 여기 금액대, 여기 좀 이제 더 밑단을 열어놓긴 했습니다만, 여기 금액대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지금 금액대에 있다. 근데 이 친구는 오히려 지금 여기 28,000원 정도의 지지층이 좀 형성될 수 있는 구간이니까, 오히려 신규 매수로는 이 친구가 좀 금액대 나와볼 수 있습니다만, 아직도 보시면 이 PNE는 많은 상승과 함께 가격적인 기회를 거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구름대도 위에 있고 조금 옆별에 좀 놓여져 있기 때문에 분명 변동성은 심하고 그 상승과 눌림이 반복될 거라고 보여지긴 하기 때문에 항상 금액대 잘 설정해 가지고 공략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 드린 게 NS도 얘기 드렸죠. NS도 최근에 또 얘기 드렸어요. NS는 요날이죠. 요날 이렇게 장대가 솟고 테스트한,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매물을 소화하는 캔들이 나왔다라고 얘기 드렸죠.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했다. 그래서 여기 좀 이렇게 눌려주면 담아 보시라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2차전지 장비주를 이렇게 하나씩 계속 얘기 드렸어요. 하나씩 얘기 드렸고, 하나기술도 얘기 드렸고, NS, 그 다음에 원익 PNE, 그 다음에 PNT 이렇게 계속 얘기 드렸거든요. 그래서 2차전지 장비주가 좀 움직여 주니까 좀 한번 또 좀 집중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2차전지 기존 소재주들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따라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드린 적은 있는데, 좀 이렇게 저가 포지션은 이미 좀 늦은 것 같죠. 늦은 것 같고, 오히려 좀 많이 못 따라가고 한다 그러면 오히려 이런 것들은 11,500원이 돌파되고 돌파 매수로 봐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 조금 그런 부분은 있다. 그래서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 대응하시면서, 뭐 신규 그 매수 관점은 좀 항상 눌림목 매수가 돼야겠죠. 그 다음에 현대미포조선이고요. 분명 또 이제 조선주들이, 경기미감주들이 움직여줬다 얘기 드렸고, 예전에 이제 여기 금액대에서 얘기를 드려서 살짝 상승 나오고 좀 가는 것 같이 하다가 좀 시장에 그 눌림과 함께 그냥 무너져 버렸죠. 무너져서 여기 때 추세 때도 잘 지켜주고 있었지만 보시면 여기 추세를 지켜주고 있었죠. 지켜주고 있었는데 결국 또 깨고 내려왔다가 좀 한번 공포를 주고 오늘 급등이 나온 겁니다. 오늘 급등 나와서 다시 한번 추세대 올라왔다예요. 그래서 올라온 것 뿐만이 아니라 좀 거래량이 동반된 장대로 120선을 뚫어주는 그리고 구름대를 뚫어주는 좀 이렇게 금액대가 나왔죠. 그래서 이 친구는 예전부터 제가 공략드렸던 72,500원 라인을 72,500원 라인대를 손절 라인 잡으시면서 보시면 신규 매수 충분히 가능하고, 또 좀 좋은 흐름 추세가 나와줄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대미포조선, 조선주 중에 저는 탑픽은 현대미포조선으로 보고, 얘가 대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얘를 조선주를 투자하고 싶고 하신 분은 현대미포조선만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올라갔던 것들이 시멘트주가 많이 올라갔다고 얘기 드렸는데, 고려 시멘트가 그나마 좀 매수대 자리가 가능한 금액대가 있지 않나 해서 갖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단기적으로 좀 강하다면 4,100원대만 이탈 안 하면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강하다면, 강하게 받쳐준다면 여기가 이탈하면 안 되고, 충분히 좀 이렇게 눌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어도 되게 엄청나게 얇아진 구름대 층이지만, 구름대 층을 설정해도 4,000원이 이탈되면 안 돼요. 그래서 4,000원은 손절 라인으로 봐야 되는데, 오히려 거래량이 들어오고 이렇게 좀 이렇게 추세를 단기적으로 이렇게 차트만 보셔도 이렇게 이게 되게 이제 상승각이 좋은 이중바닥이죠. 상승각이 좋은 이중바닥, 짝꿍댕이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상승각이 좋은 이중바닥 패턴으로 전력이 고점대를 뚫어주는 캔들이 거래량이 동반돼 나왔다. 그래서 추세 변화의 시작일 수 있다라는 신호를 알려준 거기 때문에 한번 또 마침 대응해 보시면 수익 가져갈 수 있고, 대장주로는 성신양에도 같이 보시면 좋아요. 항상 제가 대장을 같이 보라고 얘기 드리죠. 그래서 시멘트주 관련 중에 제가 볼 땐 성신양이가 대장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성신양에도 보시면 16,500원 정도가 지켜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1선 공략 21선이나 16,500원 정도 금액대를 보시면, 이 친구는 오히려 반대로 최근에 이렇게 급등을 하고 나서 단기적으로 이미 조정을 거치고 있죠.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죠. 금액은 아니고 기간 조정을 이렇게 거치고 있기 때문에 성신양해가 대장주로 보이고, 성신양해랑 고려시멘트, 이렇게 시멘트 관련주들도 관심 가지고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그 종목보다는 좀 이렇게 2022년을 꾸려가야 되는 섹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관심 있는 종목 이런 것들도, 아니면 또 뭐 섹터 이야기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얘기해 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 개인적인 그 생각이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나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으면 좀 달아주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무튼 뭐 아니면 좀 관심 있고 궁금하신 것들 달아주셔도 좀 한번 같이 보는 걸로 하고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또 말씀드리면 몇 가지만 얘기 드릴게요. 그 인포뱅크가 오늘 또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못 따라간다 얘기 드렸죠. 인포뱅크가 또 급등을 했고,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세고, 유진로봇도 로봇 관련주가 또 세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못 따라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맥점에서 하지 못했다면 못 따라간다. 이런 것들은 조정이 나오기 힘들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되게 세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게 로봇주들, 그 다음에 자율주행도 되게 강하게 시세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좀 저가대 아닌 거 잘못 사가지고 조정의 시작대 꼭대기에 물릴 수 있는 구간대이기 때문에 이제 또 얘기를 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안 드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 좀 많이 눌림이나 이런 게 나오면 보는 걸로 하고, 또 이제 또 하나만 정리해서 보면, 자, 에코프로 BM으로 잠깐 볼게요. 에코프로 BM으로 보면, 자, 이제 제가 어제 보시면, 어제 이제 단기적으로 지켜왔던 여기 금액대 있거든요. 여기 금액대를 어제 깨는 이탈 장대 음봉이 나왔어요. 여기 50만원대를 깨는 음봉이 나왔고, 오늘 반등 시도했다가 다시 한번 저항 맞고 밀려난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좀 여기 30만원대까지도 밀릴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추세가 안 좋아지고 이렇게 있다는 게 좀 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개인 보유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안 좋은 영향일 수 있겠다 보시고, 기관이 있는 물량을 다 던지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은 매수 포지션을 지키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지키고 있긴 한데 일단 조정은 좀 어느 정도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차전지 소재주들이 안 간다 못 간다 끝났다는 아니고, 분명 조정이 끝나고 나면 또 여기 단기 바닥에서 15%, 20%, 30% 수익은 날 수 있어요. 하지만 올해 한 해를 또 대세 상승으로 뭐 100%, 200% 가는 주도성은 띄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 드리는 거니까 한번 잘 반영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방송 이렇게 준비해 봤고요. 오늘 방송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하루 고생하셨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